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56회 성장해법 제9호 정의 반정의 특별한 주제로 지역균형복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역화폐라고 하는 얘기나 또는 이음카드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경기도민이나 아니 인천시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그 쿠폰이죠. 또는 뭐 바우처 같은 거죠. 그걸 이제 장명을 했어요. 이음카드 또는 지역 화폐. 네. 아니, 지역에서만 쓰는 화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화폐라고 하는 국가 단위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있어요. 여기에 근무하는 한 연구원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 지역 화폐가 그 쓰는 재정 규모만큼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관리를 해야 되니까 발행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재정 낭비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포함된 그런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기관장 정도 되면요, 그런 약간의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연구 논문이 나와도 그렇구나. 그러면 조금 더 보완할 우리가 제도적인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제도로 승화시키는 그렇게 자세를 취하는 게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제 지역화폐가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생각하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발끈하고 심지어는 그 연구원을 아주 몰아붙이기까지 했죠. 이음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화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쿠폰 또는 바우처 이런 거죠. 상품권 이런 거죠. 옛날에는 통신 장비나 이 전자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이제는 각 그 상점마다 전자 그 결제기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무슨 지역 화폐를 붙여가지고 유통하는 것도 아니고. 네. 참 재미있는 거죠. 네. 그런데요, 경제 전문가라고 하면은요, 마찬가지죠. 지역 화폐니 이음카드니 이거의 효율성이 없다는 건 누가 봐도 다 보이거든요. 심지어는 어린애들도 보면 알아요. 이게 무슨 그냥 주니까 좋아들 하는 거지 그거에 무슨 효율성이 있다고 그걸 강변합니까? 하도 이제 우리나라 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아예 입을 꽉 다물어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그게 최고라고 떠들고 있는 소위 무식한 자들이 그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이 전문가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위 경유 있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4년, 5년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입을 꽉 다물죠. 대표적인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 하도 말이 안 되니까 대한민국 경제학자들이 그냥 입을 다 꽉 다물고 있어요. 비겁한 게 아니라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얘기뿐입니다. 진실 앞에 비굴한 게 아니고요, 그냥 주먹을 입에다 꽉 쥐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나훈아의 그 테스형이라, 테스형한테 부끄러운 거죠. 테스형은 진실을 얘기하고 살 수도 있었는데 너 자신을 알라고 아테네 시민들한테 일가라고 6대4로 살 수 있었던 그 도편제 그 심판에서 4대6으로 뒤집히면서 죽었잖아요. 진실을 말하고 죽은 거죠. 자, 이음카드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인천시에서 발행하는 건데 타 도시에서 발행하는지는 제가 아직 조사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10만 원짜리 이제 지역 물건을 사면은요, 당연히 그 지역 주민이죠. 인천 시민이. 그러면 9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상점은 9만 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고 만 원을 그 디스카운트 해준 것까지 10만 원을 받습니다. 그 만 원은 어디서 받느냐? 시에서 받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이음카드는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대단한 그런 제도라고 말이죠. 온 동네 방네 떠들고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한정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인천 시민 전체가 다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구매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인천 시민들이요. 아니, 그 무한적인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한정해서 쓰다 보니까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이제 그걸 지역 주민들, 소비자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한꺼번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막 한꺼번에 걸거 제낍니다. 그렇게 지역 주민의 도덕성에 흠결을 가게 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지속성이 없는 이런 제도들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그런 지자체 단체장이라면요, 단체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 한 대 앉혀놓고요. 만일에 경기가 어렵고 소득이 조금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나쁘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딱 두드리면요, 얼마씩 제공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선거를 하고 또 무슨 뭐 투표를 하고 그 또 수행원들까지 수십 명이 들어와서 월급 축 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이런 형편없는 제도를 어떻게 지자체 단체장, 특별히 이제 부자 지자체 단체장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경기도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있었던 성남시는 또 어떻습니까? 그게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하는 아주 그 살기 좋고 부자 동네가 있잖아요. 성남시가 여기를 끼고 있다 보니까 재정이 남아 돌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툭 하면 뭐 지역 화폐를 발행하니 뭐냐 하면서 말이죠. 두 가지죠. 성남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 거는. 한가는 분당 시민들한테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였거나 아니면요, 할 일을 안 하고 그거는 내중에 연기시켜 놓고 그 돈을 갖다가 땡겨가지고 지역 화폐니 뭐냐 하면서 이제 엉뚱한 짓을 한 거고요.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지자체 중에서 부자 지자체는 이렇게 돈 노름을 해요. 그러면 가난한 지자체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기껏 해봐야 뭐 한 달에 뭐 그것도 특정한 그 정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계층에 있는 분들, 뭐 상위 군인이라든지 뭐 이런 정말 그 육신으로 내가 노동을 통해서 또는 근로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5만 원 또는 뭐 많아봐야 뭐 10만 원 정도 이 정도만 줄 수 있는, 그것도 한정 인원에 대해서. 가난한 지자체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부자 지자체는 흥청망청해요. 그래서요, 지역 균형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의 그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차별성 있는 그런 현금성 그 복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금성 배급, 이것에 제동을 걸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어떤 그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개혁파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자체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서요, 지자체 단체장과 의회가 합작해서 이런 지역 화폐니 뭐니 하면서 이런 그야말로 돈 뿌리는 그런 제도가 이제 기승을 부릴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재명 지사가 이런 걸로 뭐 시민들한테 그 인기를 얻고 뭐 자기가 뭐 특별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떠버리면서 인기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제 해야 되겠죠. 자, 지자체 단체장들의 이제 그 권한이 점점 세지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단체장에게 하지 말라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요, 또 제도적으로 의회라고 하는 또 이 입법권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해서 이제 지자체 단체의 그런 그 현금 뿌리기를 약간의 제어를 가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하냐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지역 화폐로 1,000억 원의 이제 1,000억 원 규모의 이제 지역 화폐라고 합시다. 지역 화폐를 발행했다고 하면은요, 법 제도를 이용해서요, 그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3배인 3,000억 원을 중앙정부에 납부해라.
이렇게 제도화하는 거예요. 인천시도 마찬가지죠. 이음카드로 이제 쓸 예산을 1,000억 원을 책정을 해 놨다면은요, 그러면 3,000억 원을 중앙정부에 납부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이 많으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한테 1,000억 원을 뿌리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3,000억 원을 납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좀 과하다 싶으면 못하는 거죠.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만일에 경기도가 진짜 자기네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돈이 많으니까 1,000억 원을 뿌리고 3,000억 원을 중앙정부에 납부하면 중앙정부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지자체에게 이제 분배하는 거죠. 배급하는 겁니다. 이게 지역균형복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좌파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서요, 지역균형발전법이 있잖아요. 특별법으로. 자, 이것의 정신이 바로 지역균형의 그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얘기 아닌가요? 그 이제 좌파 성향의 그 단체장들이 주로 이제 뭐 지역화폐니 뭐 이음카드니 이런 현금성 그 배급 정책을 그 의회, 장악한 의회하고 합작해서 이런 짓들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요, 이제 가난한 지자체, 부자치 지자체에 속해 있는 지역 주민이 그런 그 중앙정부에서 이제 그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부족한 가난한 지자체가 부자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전 국민이 동등한 그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부자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 화폐든 이음 카드든 그거에 세배를 납부하게 하면 결국은 서울시, 이제 경기도 또 뭐 인천시 그 안에 있는 또 그 100만이 넘어가는 또 지자체 소위 단체장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장들에게 3배 정도 뭐 그냥 그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3배가 될 수도 있고 뭐 5배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제도의 지역균형복지의 목적은 이렇게 부자 지자체가 남발하는 현금성 이 그 배급을 억제하고요. 그것 정말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역균형적으로 형평성 있게 복지를 나눠서 누리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 개혁파가 지역균형복지라는 그런 그 내용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후일 또 시간이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복지제도, 우리 개혁파가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아이디어로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